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것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하면서 미한, 미일 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아세안과 한중일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 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무역 동반자 협정의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온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스가 총리는 두 나라의 관계는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면서 함께 책임을 다해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일본과 중국의 비즈니스 왕래 재개가 합의됐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왕 부장은 우정과 상호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진전 여건 마련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외교장관 회담에선 중국과 한국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 양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초를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한일 방문에 대해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 정책국장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것을 예상한 중국의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hinese are also awar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want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So I think that it's the right time for China to try to restore some momentum to the China-Japan-Korea partnership and also to strengthening those two bilateral relations.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 역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출범시킬 새 행정부와의 관련성을 주목하면서 중국의 영내 영향력 경쟁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The timing was noteworthy in that this comes after the election or Biden being declared a winner presidency. So noteworthy in that China seems to be still very conscious of the U.S.-China competition for influence in the region, and of course the two of the most critical allies in the region are of course South Korea and Japan, and both are of strategic importance both to the United States and to China. 조셉 티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중국의 한일 경제 관계 설정을 주목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 협력국으로 투자와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좋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겁니다.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쟁 공동체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 RCEP이 출범한 상태에서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y just completed the RCEP, the economic agreement, which is very significant and really the result of a huge U.S. mistake in pulling out of the TPP in 2017.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어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사이를 견제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국가들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각국 정부의 공개 발언뿐 아니라 그 나라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코로나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한국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봉쇄 장벽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이웃들, 신성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트위터 연설과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집에 머무르는 작은 행동이 우리 미국인들에게 선물임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시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식탁에 빈 의자가 있겠지만 올해는 안전을 위해 전통을 잠시 내려놔야 한다면서 바이러스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For those who have lost a loved one, I know that this time of year can be especially difficult. Believe me, I know. I remember that first Thanksgiving, the empty chair, the silence takes your breath away. It's really hard to care. It's hard to give thanks.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 위기를 모든 미국인이 단합해 헤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remember we're at war with a virus, not with one another, not with each other. This is the moment where we need to steel our spines, redouble our efforts, and recommit ourselves to the fight. Let's remember, we're all in this together.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24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세계 최다인 1,29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일 500명 이상으로 치솟아 지난 3월 초 상황 모습을 보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적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겨울철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크게 우려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 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80일 전투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 면제 적용 기간을 늘릴 것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외교 관계자는 26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27일에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을 논의해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미국 측이 제안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25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한 긴급 인도주의 지원 요청과 관련해 지원단체들이 제재위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는 북한의 인도주의 심각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비정부기구 ACAPS는 최근 발표한 심각도 지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구 2,550만 명 가운데 1,042만 9천 명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최고 단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약 545만 명이라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식량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상황이 불안정한 이유는 식량 생산량 부족과 부적절한 활용,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의 심각도 지수는 각국에 대한 인도주의 필요도와 함께 지원 접근성, 위기로 인한 영향, 자연재해, 지원이 필요한 인구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로 만점인 5점에 가까울수록 상황이 나쁜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지수는 4.1점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콩고, 베네수엘라, 예멘, 시리아 등 11개 나라와 함께 매우 높은 단계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실상 학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국제 심층 조사와 백신 등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장인 한국의 하태경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17차 국회의원 연맹총회를 개최한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하의원은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의원연맹 의원들은 최근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내 코로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 명이 피살됐다는 보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북한 당국에 의한 공포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제 견학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 회사를 방문하고 상황을 브리핑받은 뒤 치료제와 백신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같은 국제조직이 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협상 추진 등 중재 역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